시작하겠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한 두세 달 전에 우연히 어디서 통역을 좀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거기를 갔었어요. 갔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우연히 알게 된 중국 친구입니다. 중국 친구인데 되게 어립니다. 어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주 30대 초반 이런 친구였는데 자기가 이노뱅크 지금 장인왕이라는 걸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를 쭉 들어봐도 이게 무슨 구조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구조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돈을 버는 구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들었을 때.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 있을 때 한번 갔었는데, 그래서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갔던 거예요. 들어가려니까 이제 지금 이 건물에 있는데, 이 건물이 현전에 있거든요. 심천에 있는데, 여기 저쪽 건물 안에 페이스북도 들어와 있고, 페이스북을 중국에서 하지도 않는데 페이스북이 들어와 있어요. 구글도 있고, 그다음에 큰 기업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이노뱅크도 조그맣게 해서 자리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뭘 하냐고 하니까 본인이 원래 벤처 캐피탈을 했답니다. 벤처 캐피탈을 한 게 이제 자기가 직접 투자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돈이 많거나 이런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벤처 캐피탈을 해서 이 괜찮은 아이템, 특히 이제 요새 IT 쪽이나 괜찮은 아이템들을 이제 본인이 굉장히 많이 컨택이 됐고 알은 거예요. 알아가지고 딱 보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한번 뭔가 사업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본인이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 아이템들을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하고 그때 이야기가 오픈마켓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생각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간 게 이제 보통 이제 온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그게 이제 끝나지 않았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프라인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많은 아이템들을 끌고 오는 겁니다, 자기가. 끌고 와가지고 이 현전의 가장 핫한 곳이죠. 거기다가 이노뱅크라는 걸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노뱅크를 만들어서 아주 신기하고 희한한 아이템들만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 현전에 한 4-5 군데를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곳이라면은 1억이 들었대요. 1억이 들었는데 자기 돈은 3천만 원이 들었답니다. 나머지는 이제 투자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지금 워낙 중국이 이제 그런 부분도 잘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친구 자체가 똘똘하고 이러니까 또 인맥도 많고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일단 스타트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잘 없어놓으니까 정부에서도 나중에 우리나라 지금 이게 스타트업 지원하듯이 그런 쪽에 지원을 하고 해서 자기 돈이 거의 안 들어간 겁니다. 아이템들이 어떤 아이템이냐고 하니까 지금 이런 장소였거든요. 이런 장소에 진짜 아주 핫한 장소에 이런 아이템들만 쫙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회사 것만 이렇게 모은 게 아니고 보고 괜찮은 아이템이다 싶으면 소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친구가 수익을 어떻게 창출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 구조는 이걸 자기가 사가지고 여기 앉혀놓고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디스플레이만 해놓는 거예요. 디스플레이만 해놓고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핫한 장소에다가 이런 아이템들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팬시하게 이렇게 내가 만들 거다
라고 하면서 그 아이템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한켠에는 봤을 때 아직은 부족하지만은 향후에는 될 것 같기도 한 아이템들을 그 인큐베이터라고 해가지고 그 키우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 컨설팅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뭐 돈이 부족한 건 항상 부족하니까 돈 말고 어떤 기술이 부족하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마케팅이 부족하다든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잖아요. 컨설턴트들을. 그런 식으로 이런 장소 말고 이 장소 말고 다른 장소에서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컨택이 되게끔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오면은 자기 아이템을 넣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구조 자체가 이 본인은 이런 장소만 만들어 놓고 이것도 장소가 막 이거 뭐 꼭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그 일치는 못 시키지만은 장소를 만들어 놓고 뭐 한 달에 얼마씩은 내야 되는데 뭐 2, 3년간 무료라 그러더라고요. 중국 정부에서 키우는 장소라서. 네, 그러면서 향후에는 얼마씩을 내야 되는데 이 아이템들에 대해서 전부 다 디스플레이 피를 또 다 받는 거예요. 이게 한 달에 뭐 몇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다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템들을 팔았을 때 얼마 남냐니까. 근데 가격 자체는 여기에다가 가격이 싸지는 않더라고요. 가격 자체는 있는데 이렇게 상당히 올라가 있는 금액인데, 원가에서 올라가 있는 금액인데, 이걸 팔고 나면은 이제 본인들은 보통 아이템에 따라서 다른데, 60%를 벌려준대요. 판 가격이 60% 준대요. 그러니까 30%, 40%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렇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요새 느끼는 거하고 어떤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팔고, 그리고 그 아이템들이 뭐 아주 이익이 많이 남냐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근데 이거에 갖다가 20%, 30%, 40%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템에 따라서 뭐 그짜리도 있대요. 샤오미나 이런 아이템들. 근데 야, 샤오미는 이런 거는 야, 너 안 써도 될 텐데 왜 이걸 쓰냐라고 하니까 중국이 너무 커가지고 요새 같이 샤오미는 뭐 에코시스템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샤오미 핸드폰이 지금 삼성이 제일 많이 팔리고 샤오미가 많이 쫓아오잖아요. 그다음에 애플은 아주 고가 시장으로 자리를 잡았고 이렇게 쫓아오는데 아주 저렴하게 해가지고 이걸 많이 퍼뜨리는 거죠. 그러면서 샤오미는 자기네들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연관된 아이템들을 다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핸드폰은 전부 다 조작이 다 되게끔 그런 자기네들 말로는 샤오미 에코시스템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만드니까 이런 그렇게 전시할 장소가 필요한가 봐요. 상당히 그래서 뭐 아주 어떻게 보면 쉬운 듯 하면서도 참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이 친구가 제일 처음에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게 그냥 보면은 굉장히 야 신선하다 이럴 정도로 아이템들이 그런 아이템들이 많았어요. 이게 뭐였겠습니까? 자기는 제일 처음에 벤처 캐피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데 투자를 좀 해주세요 하면서 이런 업체들을 많이 알았던 거죠. 그러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발상을 했던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직접 지도를 한번 했던 거예요. 예. 아이템들은 이렇습니다. 어제 잠깐 보여드렸던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아이템을 보시면은 이거 우리나라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신기했는데 뒤에다 안 하고 이렇게 바깥에다 하고 있어요. 이어폰을 뒤에다 안 하고 바깥에다 해가지고 이제 운전하면서 애들 특히 데리고 다니거나 이럴 때 이거 막아놓으면 안 들리잖아요. 골전도 이어폰 말씀하시죠? 예? 골전도 이어폰. 예? 골전도 이어폰 같은 거 말씀하시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팔고 있는 지금 팔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런 아이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제 소개해드린 이 아이템 같은 경우는 아까 어제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그 여자아이가 있어가지고
똑같이 이제 우리나라 네이버의 AI 시스템하고 똑같은데 걔한테 자꾸 시키면서 또 다른 점은 걔를 키우는 거죠. 그 여자애를 옷도 사입히고 뭐도 하고 뭐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수익이 굉장히 많대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거는 그거였거든요. 전시회장 같은 데 가면은 우리가 뭘 다 보고 이렇게 하면은 뭐 노트 필기도 하고 뭐 필요한 정보도 적고 하잖아요. 사진도 찍고. 근데 이거는 이걸 끼고 가면서 이렇게 전부 다 하니까 녹화가 다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것마다 필요하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사진을 않더라도 굉장히 아주 뭐 유용하게 잘 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그 물 안에서 이게 뭐 제트스키는 아니지만 이렇게 잡고 하면은 엔진이 있어가지고 쫙 갈 수 있게끔 뭐 그래 만들어 놓은 게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는 저 안 해놨는데 아무도 안 했습니까? 왜 TV에서 보셨죠? 그 중국 아이템인데 이제 캐리어 있지 않습니까? 캐리어가 이렇게 들고 가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무거운. 예, 그냥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스캔을 쫙 해가지고 스캔을 쫙 해서 그냥 내 가는 걸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핫한 아이템들을 막 소싱을 해서 저기 탁 갖다 놓고 오프라인을 주로 하고 온라인으로 또 팔고. 예, 그러면 이제 자기는 계속 일 자체가 이제 그런 새로운 아이템들 하는 사람들 만나고 그걸 갖다 어떻게 이제 발전을 시킬지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뭐 제가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같은 경우 하나인데 목에 달고 다니는 스피커 같이. 제가 거기서 이제 아이템 하나 들고 온 게 있거든요. 이 아이템인데 저는 이게 참 신기했습니다. 음악을 이렇게 틀면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Let my heart decide the way when I was young. Deep down I must have always known. 그래서 이거는 저 제일 처음에 뭔지 몰라가지고 신기했는데 이제 블루투스로 해가지고 항상 뭐 연결하기가 뭐 어렵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냥 이제 가다가 이제 필요한 그냥 올려놓으면은 스피커로 해가지고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위치를 변경하면은 소리 조절도 되고. 저는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다른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저 진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드는 생각이 지금 중국의 이런 아이템들은 전혀 예를 들어가지고 그 일본이나 막 기술로 해가지고 이제 막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차근차근 만드는 이런 그게 아니고 전혀 역발상으로 해가지고 그런 아이템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지금 이 친구가 그 이노뱅크 이제 만든 친구고, 이 친구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블루투스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쉔이나 이런 것 같이 뭐 운전하고 있으면 옆에 켜놓고 이걸 뭐 가까이 대야지 뭐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거 말고 이 핸드폰하고 그다음에 전부 다 뭐 트렁크에 있든지 가방 안에 있더라도 그냥 이어폰만 끼고 있으면 말을 쫙 하면은 그거 맞춰가지고 전부 다 자기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애플이 이걸 아직까지 못 쫓아왔는데 지금 애플이 뭐 다다음 달에 뭐 그런 시스템이 나오는가 봐요. 네, 그러면서 그때 저는 이제 같이 식사를 하다가 다른 장소로 이제 역으로 가야 돼가지고 역까지 얼마 걸리냐 막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이 친구가 바로 저를 가지고
여기까지 얼마나 걸리냐. 바로 몇 분 걸린다고 탁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구는 그 의과대 공부한 친구거든요. 졸업하자마자 자기는 이제 이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쪽으로 갔다고. 그래서 참 신선했습니다. 신선했고 이제 그 이노뱅크에 있던 이 친구는 지금은 전부 다 중국 아이템을 가지고 중국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파트너를 찾은 거죠. 이 친구는 이분은 하여튼 영국에서 공부하고 이런 샤오미도 있었고 화웨이도 있었고 그런 샤오미 있을 때는 에코시스템 그쪽을 또 연구를 했었고 하면서 해외 마케팅 쪽에 이 친구하고 손잡고 그렇게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큰 돈이 그렇게 많이 든 건 아닌데 한번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트라이를 하니까 또 뭐지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놀란 게 다른 것보다 지금 뭐 창업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떤 물건을 특히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은데 만들어가지고 파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불량 날 확률도 많고 클레임도 많이 걸리고 게다가 이익이 그렇게 많이 남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제조업 평균 이익률이 6% 7%였어요. 그래서 6% 7% 남기고 아까 말했듯이 저 하는 지금 뭐 커머디티 그런 원자재 쪽 아이템들도 뭐 4% 5%이 어려워요. 4% 5% 어렵습니다. 대신에 무역은 어떻습니까? 내가 계속 뭐 출근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어디서나 할 수 있고. 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장점이긴 한데 또 대신에 큰 돈이 또 들어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고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참 신선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리스크는 확 줄이면서 이제 진행이 되면은 프라핏 포션 같은 굉장히 큰 아이템들. 예, 이노뱅크까지 해가지고 일단 비즈니스 아이템하고 사업 모델 해외 시장 조사와 관련돼서는 일단 마치고요. 다음에 지금부터 무역 실무 들어갈 건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제조에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 예. 중국에서 물건 들여서 뭐 맨날 파는 것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예.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접근하기 좋은 거 형태나 아니면 단계별로 어느 걸로 발전하는 게 좋을지. 제가 뭐 말씀은 드리기 어려운데 제조를 쭉 하셔가지고 어떤 그쪽에 라인을 가지고 또 몸을 담고 있었고 해가지고 이 제조하는 게 충분히 자신 있으면 모를까. 보통은 지금은 제조에는 쉽게 손 안 대려고 하잖아요. 워낙 초기 비용도 많이 들고 그에 대한 리스크도 상당하고 그래서 제조를 뭘 한다는 거는 조그마한 걸 뭐 만들려고 그래도 상당한 그럴 건데요. 그리고 아이템이 또 어떤 아이템인지 모르지만은 아주 진짜 새로운 거 아니면은 대부분의 또 경쟁자들은 이렇게 포진해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뭐 제 경험상에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제조를 그냥 섣불리 탁 시작한다는 거는 굉장한 리스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건을 들여와서 그냥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파트너십을 찾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예. 보통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그것도 물건을 들여와가지고 말씀드렸지만은 물건을 들여와가지고 어디 팔 데가 있으면은 모르는데 물건을 들여와가지고 그 해외에서 들여와가지고 물건을 국내에 판다는 게 뭐 해외 사람도 친척도 아니고 뭐 잘 모르는 사람 같으면은 국가 대 국가로 이제 무역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한 리스크를 가지고 생각할 텐데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결제 이런 부분도 하겠지만 결제 부분을 굉장히 따지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 니 팔아라. 다 팔고 나면 돈 줘.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건 또 받으면 돈 바로 줘야 되죠. 그러면 이 물건 가져와가지고 국내에다 팔아야 되는데, 근데 할 때가 딱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다 맞춰야죠. 미리 다 맞춰야 된다는 게, 어떤 아이템을 할 것 같으면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샘플부터 들여와가지고 샘플을 사든지 해가지고 여기 써보라 하고 이쪽에서 오케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늘려나가요. 근데 그래 해가지고 와도 솔직히 뭐 저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지만은 뭐 와 된다 이래가지고 시작을 해도 상황이 바뀌는 것도 많거든요. 이제 저쪽 입장에서는 사는 분 입장에서는 뭐 어디서 가져온다니까 뭐 관심이 있는 거고, 근데 진짜 가져오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오파라는 것도 조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약간은 부식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오파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시죠. 자기 디스크는 별로 없으니까. 예. 좀 계속 이렇게 이야기 나올 겁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보통 그러면 샘플을 들고 와서 예. 물건을 판매한다고.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청도 쪽에 친구가 있어서 예. 친구가 자기가 물건을 사기 구매해서 보내줄 테니 한번 팔아 여기서 오픈마켓이나 예. 이쪽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하는 편인데 예. 그 물건을 제가 그런 식으로 지금 당장에 처음 시작할 때 디스크가 없는 재고를 가지고 있더라도 언젠가 팔리는 물건을 가지고 일단은 샘플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자라고 하는 부분인데 보통 그 단계가 있을까요? 샘플을 많이 해서 호응이 좋다 이런 그런 보통 보는 시기적인 시점이 대략적으로 한 강사님 판단하실 때는 뭐 아이템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그런 초기 진입하고 이런 부분들 시간이 한 어느 정도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아, 글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소비재 같은데 소비재에 대해서는 특히 이게 진짜 잘 되겠다 안 되겠다 감이 안 서는 거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거는 야 이거 아주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저 가방 본인이 열심히 만들어가 이거는 된다라고 생각하고 오픈마켓에 올려놨지만 전혀 반응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재에 대해서는 감이 안 서는 거고 어떤 이 아이템이 특수 아이템이라서 제가 하는 아이템이라든지 분명한 수요자가 있고 이랬을 때는 되면 되죠. 근데 이거는 반드시 사전에 샘플을 들여오든지 작은 양부터 해가지고 구입을 해가지고 저쪽에 테스트를 하고 여러 차례 거쳐야지 그 다음에 가격이 맞아야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조금 막 처음에 하고 할 때는 덜 떠가지고 샘플을 이제 첫 번째로는 이걸 갖다가 찾는 사람이 있는 걸 찾는 것부터 힘든 거예요. 이 아이템을 누가 필요로 한다라는 그 정보를 찾는 것부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거까지도 이제 발품이 굉장히 많이 팔아야 되고. 근데 물건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어느 나라 산이다 하면 그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뭐 성적서부터 그다음 뭐 사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관심 있다 그러면은 샘플을 또 받아와야 되죠. 샘플 받는 것도 뭐 또 저쪽하고 이제 파는 사람 쪽하고 이야기를 해가 샘플도 받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직접 가서 뭐 들고 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들고 와서 막상 물건을 갖다 주면은 또 이야기가 또 막 달라져요. 이게 내 말고 나를 대체하는 사람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은 저 사람들도 사는 사람 입장일 것 같아요. 가격도 막 이렇게 치고 내리고 그렇게 하다죠. 그러면 저기 소비재 같은 경우에 그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식 자체가 중국산이 저가고 품질이 나쁘다는 인식이 거의 근데 대부분 제품 보면 브랜드만 그렇지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걸 갖다가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가는 게 나을지 수입을 해오더라도 자체 브랜드로 뭐 자체 브랜드로 OEM 방식으로 해서 가져오는 게 나을 건지 아니면 그쪽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 게 나을 건지 그런 부분들은 어느 강사님 의견에서는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게 제일 처음에부터 그것도 예를 들어 가지고 바꿔가 말씀드리면은 화장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화장품 하면은 그대로 수입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입이 아니고 이제 국산에서 소싱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야기를 막 파고 들어가면은 이 화장품 이 브랜드만 붙인 거지 결국은 이 아저씨가 만드는 것도 똑같다 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컨설팅이나 이런 뭐 어떤 저 지원 사업 받으려고 이런 심사를 하는데 이렇게 가보고 하면은 보시면 이야기가 막 그런 이야기가 왕왕 나와요.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잘 아시는 분은 다 묻습니다. 어디서 만들냐? 그러면은 어디 무슨 대학교 누구 그 사람이 만들었냐? 라고 할 정도로 이 결국은 판매하는 사람 그리고 제조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판매하는 사람 이제 판매하는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제 브랜드를 가지고 어떤 뭐 준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이걸 판매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거부터가 이제 리스크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 용기부터 새로 만들어야 되죠. 뭐 기존에 있는 용기라 치더라도 그렇게 가져간다는 건 뭡니까? 결국은 조금 차별화해가지고 어떻게 튀게 보이거나 이쁘게 보여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브랜드 새로 만들어야 되죠. 근데 이게 그 비용이 그 생각하시는 것 같이 이렇게 뭐 싸거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처음부터 만드시고 아주 고가로 해가지고 뭐 그 해양식물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추출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아주 동남아의 그 자세한 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시고 이런 걸 봤어요. 또 있으십니까? 질문에 대해서 얘기 들은 게 한 게 자체 브랜드를 근데 만드는 게 물건을 나중에 많이 팔게 됐을 때 자기가 자기 브랜드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 공장 브랜드가 공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실은 많이 대량으로 이렇게 잘 됐을 때를 봤을 때는 자기 브랜드를 가지는 게 훨씬 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내 브랜드니까 똑같은 공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더 싸게 자기가 받아와서 자기가 브랜드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봤습니다. 이렇게 쫙 잘 하시는 분들 보니까 어디에 외주를 주고 맡기더라도 레시피 자체는 본인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뭐 그 중에서 또 특수한 성분들 자체는 본인이 뭐 소싱을 해가지고 주고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뭐 식당에 항상 주방장 잘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듯이 본인이 그걸 갖다가 만들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레시피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또 없으시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무역 실무부터 이제 할 건데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부터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무역을 이제 한다고 하실 때 외국어와 관련돼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외국어 관련돼서. 그래서 이게 이제 장벽이 돼가지고 외국 비즈니스에 급내하시고 이제 진입을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 가지고는 워낙 유학 다녀오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어느 정도 또 학교에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큰 문제는 없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입사원이나 이렇게 받아도 대부분 다 언어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레벨은 다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특히 우리나라는 워낙 그 부분 또 강조를 많이 하니까요. 그죠? 대신에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달리고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나이가 조금씩 들면 들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외국어가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저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되고, 이런 거 말고, 외국어를 조금 잘하면은 어떤 부분에 큰 장점이 있냐고 하니까, 빠르죠, 그냥. 정보 자체에 대한 접근력 자체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게 조금 내가 읽기를 할 줄 알고 뭐 쓰기를 할 줄 알고 그래가지고 메일을 빨리 보내고 메일을 2분 빨리 보내고 3분 빨리 보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주 방대한 정보 자체에 대한 접근이 빠른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겁이 상대적으로 없고. 근데 정말로 네이버나 그러면 구글이나 이렇게 봤을 때 한정적이거든요. 특히 무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이버에서 어떤 해외 업체 정보를 갖다가 찾아가지고는 나오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정보가, 아니, 접근 자체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니까 뭐 매년 그 영어 공부 이렇게 계획에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보니까 저는 사실은 외국어 공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아도 했었고, 이과 계통이었지만 하여튼 저는 좋아도 했었고, 그 경험도 좀 많았었어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 아주 그 직장을 다녀도 직장에 이제 상급자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 저런 데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런 분들도 많은데 계속 반복된다 이거죠, 저게. 그래서 어디서 제가 하나 들었는데 외국 공부하는 거 가장 어설픈 자기 개발. 저는 이제 동감하거든요. 이게 정말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뭐 2년, 3년, 5년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항상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요. 혹시나 이 부분이 이제 장벽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조금 더 하나, 조금 덜 못하나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무역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아주 큰 장벽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 생각은 뭐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조금 어떤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감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소 하여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 태어난 사람하고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한 사람들하고는 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는들 뭐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더 말씀드리면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대해서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것 때문에 어떤 장벽이 있니? 이게 또 요새는 굉장히 많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보조기구들이 나오면서 저런 부분이 많이 옅어지잖아요. 예전에는 뭐 취업할 때 영어를 잘하고 또 외국어를 더 잘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는 있었지만은 지금은 더 이상 이제 그런 시대는 단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또 못하는 사람들은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도 잘 생각하면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역하고 관련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용어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영어라고 하기보다는 무역 영어라고 하지만은 그런 용어들을 익히고 하다 보면은 별 큰 어려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무역하고 하면서 쓰는 용어들이 물론 더 깊게 클레이하고 하면서 쓰는 용어들이 때는 깊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처음에 접근하고 할 때는 다양한 것들이 다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항상 생각할 때 제가 조언을 드리거나 할 때도 그랬거든요. 일과 연관된 할 때도 그 어떤 상황을 생각할 때도 이 문장으로 딱 해보면은 100문장 갈까요? 100개 이상 갈까요? 문장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뭐 괜찮습니다. 근데 못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딱 해보면은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는 저기 그 중국 공부할 텐데 저는 중국 유학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영어 유학도 해본 적은 없었고, 근데 저도 한 10년을 했었어요. 27개월 때부터 했으니까 14, 5년 됐네. 뭐 하다가 그만두고 한 적도 있었지만 한 14, 5년을 그냥 혼자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상황 같으면은 어디 뭐 미팅 나가지고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큰 문제 없이 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뭐 전환을 한다든지 이러면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이제 한번 벌써부터 뭐 그런 한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왔지만은 그 여러분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이제 자제분들이라든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좋습니다. 한자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는 뭐 그 마찬가지고 상당히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뭐 유학 교육 이런 걸 많이 받아가지고 맞으면서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그건 없었습니다. 그 두려움 같은 거. 그래서 조금 접근이 빠르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 중국 이런 데 가도 중국말도 많이 하지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워낙 많고 그래서 제 생각할 때는 뭐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지만은 조금 여유가 되고 이제 할 것 같으면은 중국어를 좀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정말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자 공부 중요성은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보 습득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어학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저는 무역 관련돼서 이게 유창하게 뭐 영어를 잘하고 뭐 일어를 잘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 컨텐츠가 중요하고 자기가 어떻게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이 한 것이 중요하지 이 무역 관련돼 언어 관련돼 가지고는 그냥 아주 약간의 수단일 뿐입니다. 근데 이 수단은 누구를 이기든지 대체가 가능하고 지금은 다른 사람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번역기도 생겼고요. 번역기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노뱅크 거기서도 제가 여러 개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쫙 빼고 서로 둘이 이제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바로바로 툭툭 뜨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좀 실망을 했어요. 별로 안 맞았어요. 근데 일본 갔을 때 번역기를 보니까 일본에서 그냥 말을 이렇게 쭉 하면은 그거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통신비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 번역기를 들고 다니면서. 그러면은 한 달에 뭐 10,000원이면 10,000원, 5,000원이면 5,000원 이렇게 지불하는데 이 번역 정도 깜짝 놀랐어요. 예. 정말로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말까지 알아듣지? 이럴 정도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벽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편, 지금 만약에 못하시는 분 있다 그러면은 조금만 불편을 감수하면 돼요. 구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구글 들어가면은 구글로 홈페이지 보면은 오른쪽 클릭이가 그냥 보면 한국어 번역 다 나옵니다. 조금 다르지만은 이해하는 데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외국어 공부가 저는 정말 공부하는 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게 아니고 이 마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짧으니까 잠깐만 한번 보실게요. For 6 years, and what is the best advice to all of the world of the English learners? How can we master English easily and fast? Thank you. With the artificial intelligence of robots, you don't need the English, a lot of people say. This robot, you put a chip inside, you understand all the languages. But this is no good. I strongly encourage you that everybody try to learn the other language yourself, no matter how great the equipment may be. Because it's not about the skill, it's about you are opening a door for another country, different culture. Because I think my English is really good. A lot of people speak excellent English, much better English than I do. But I want to say I understand Western culture much more than most of the Chinese people. I read the Bible several times, so that's why I understand Western. But a lot of Westerners have never read Buddhism, Confucius,
on your page. This time criticize Oriental. So if you don't know, so language is so important. I don't know how to improve it quickly. There's nothing can be quickly. If you want to do it quickly, always more good. Slowly enjoy it. It will be good. 다 공감하십니까? 네. 네, 저렇게 하면은 좋은데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저런 목적은 분명합니다. 저렇게 이제 잘 하고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에 대한 접근도 빠르고 그 국가에 대한 접근도 빠르고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 장벽 자체는 점점 내려오고 있으니까 혹시나 이제 못 하시는 분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그냥 저는 저 어디 헬스장에서 제가 딱 보고 따왔는데 정말로 스몰 빅토리가 진짜 빅토리.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주 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루에 조금씩 해가지고 그게 되면은 결국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영어를 아무리 잘한들, 예? 일본어를 아무리 잘한들 한국말을 지금 제대로 잘 못하는데 그것만큼 잘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만은 그렇게 유창해질 필요도 없고 그것만 하면 되니까. 서식 이런 거 나중에 되면 이제 다큐멘터리 정도 많이 나올 텐데 이것들도 지금은 어디 가면 인터넷에 가면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서식 사이트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거. 그냥 보고 조금씩 수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율 및 경제 동향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죠. 이제 해외에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비즈니스를 하게 되고 하면은 특히 해외와의 거래를 하게 되면은 환율에 대해서는 아주 필수적입니다. 맞추지는 못하지만 방향을 맞추지는 못하지만은 열심히 쫓아가야 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환율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제가 사려고 한 3만 불을 바꿔놨어요. 한 두어 달 전에 일입니다. 이야기가 사시는 분하고 잘 돼가지고 아유 사장님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빨리 진행하시면 됩니다. 빨리 준비하세요. 뭐 하십니까?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렇게 사오는 그 달러로 다 바꿨어요. 한 3만 불을 바꿨습니다. 3만 불을 바꿨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사장님이. 아유 그 다음날 전화,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했다가 월요일 날 전화를 하니까 아유 사장님 그거 안 됐습니다. 아 알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봤는데 이걸 어쩔까 싶어가지고 그냥 내버려졌어요. 그랬는데 달러 가치가 점점 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느 순간 보니까 달러가 너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별 그거 안 하고 한 70만 원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못되겠다 이제 이래가지고 그냥 바꿀란다 내가 바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자세히 이제 돌아가는 걸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놔뒀더니 그냥 이렇게 찾았죠. 그랬더니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때 이렇게 달러 올라가는 것만 해도 3만 불에서 한 1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약 300만 원이 그냥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잘못돼서 아주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쪽 비즈니스를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저기에 대한 그 관심과
그 어느 정도의 체크, 스터디까지는 아니더라도 체크 같은 경우는 그 브렉시트 했을 때 영국에 있을 때인데 이게 굉장히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황 자체가 굉장히 된다 안 된다 있었지만은 결국은 브렉시트 안 된다. 이렇게들 다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1파운드당 1,400원, 1,500원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전날에 많이 보다가 보통 때 저는 이제 그때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니까 별 신경을 안 썼죠. 신경을 안 쓰면서 그냥 신경을 안 쓰는데 이때는 크게 변동을 할 것 같은 거예요. 1,400, 1,500 이렇게 하지만은 브렉시트가 결국은 안 될 거고 그러면은 팍 뛸 거다 이 생각이에요. 1,700, 1,800 막 이렇게 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남아있는 돈을 전부 다 바꾸거든요. 1,400, 1,500.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브렉시트가 됐죠. 팍 떠진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뭐 평소에 잘 안 하던 짓을 해가지고 큰 손해를 제가 봤습니다. 이 차트를 보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공부를 안 하시더라도 그냥 큰 변동 우리나라 뭡니까 이자율 같은 거 인상되고 그다음 미국 금리 같은 거 이런 거 나올 때는 체크를 하시기 힘드셔야 돼요. 이 관련돼서 조금 에피소드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에 쓰냐고 하니까 이게 2주 전의 일이거든요. 2주 전의 일인데 참 희한한 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어디 업체에서 연말이 되면 물건이 막 쇼티지가 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하는 아이템에서 물건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연락이 와서 이 업체하고 계속 하고 있었는데 물건을 넣고 12월 2주 뒤에 물건을 다시 넣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왔는데 제가 다 넣고 나서 자금이 없는 거예요. 자금이 없다. 넣기로 한 날 자금이 들어오기로 돼 있었어요. 넣기로 한 날 자금이 들어오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니까 꼭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한지 그렇게 오래된 업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이렇게 힘들 때 좀 제가 무리를 해서라도 도와주고 하면은 또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빵꾸 내는 업체도 아니고 하니까 오케이 그럼 하자 이게. 그럼 제가 물건이 들어오기 전에 보통 그렇거든요. 보통은 뭐 계약을 하고 몇 프로를 넣고 뭐 이래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배회시키기 전까지 즉 BL이 나오기 전까지 BL하고 바꾸는 거예요. BL이 나오면 제가 돈 던지고 저쪽에서 이제 물건을 보내주고 BL이 나오기 전까지만 제가 돈을 주기로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 보니까 그날이 됐는데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왜 급하다고 그랬겠습니까? 공장이거든요.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물건이 해가지고 딱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날짜도 지금 촉박하다고 하루 이틀 땡겨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돈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 전화해봐도 여기 뭐 나름 사정은 있겠죠. 사정은 다 있죠. 근데 결제가 어떻게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다. 근데 이 생각해볼 때 이거 신뢰를 갖다가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실수라도 내가 이 사람한테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다가 광저우에 있다가 베이징을 제가 그 중국 업체를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래가지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돈을 못 주겠다. 대신에 기회를 빨리 넘기고 물건을 보내달라. 나가면 저쪽에서도 뭐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조금
당황을 하고 뭐 그렇긴 하죠. 예, 그러면 그걸 일단 풀었어요. 일단 풀었는데 제가 근데 절대 그렇게 안 해주거든요. 뭐냐면은 그걸 그럼 알았다 해줄게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안 해줍니다. 결국은 뭐 1주 늘어나고 2주 늘어나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자는 나가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그래 알았다. 일단 프로만 달라. 알았다. 그러고 저는 내려왔습니다. 광주로 다시 내려왔는데 그때 사정이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제 2주 뒤에 저기다가 달러를 주면 되는 거예요. 한 4만 불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신문지상에 전 중국에 있을 때가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달러는 대신에 계속 체크를 했죠. 그때 미국, 중국 뭐 갑자기 이렇게 완화 분위기 뭐 이래가지고 빡 떨어지는 거예요. 달러가. 네? 1140원 뭐 이렇게 막 하던 게 1130, 20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야 이거는 안 되겠다. 저는 왜냐면은 2주 뒤에 저 사람한테 달러를 4만 불을 갚아야 돼요. 4만 불을 갚아야 되는데 2주 뒤면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달러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런 적은 없는데 제가 그 아시는 친구 아버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 좀 빌려달라. 근데 다 마찬가지. 달러를 빌려주시는 거예요. 달러를 빌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달러 값이 확 떨어지니까 자기는 달러 가지고 있는 거죠.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달러는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원화를 가지고 있고 계속 필요하면은 이 돈을 지금 이 시기에 달러로 바꿔야 되죠. 그죠? 그래서 달러를 주셔가지고 급한 대로 알겠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제가 그때 중국에 있었거든요. 중국에 있었으니까 제가 뭐 은행을 가서 어떻게 돈을 급하게 빌리고 그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캐피탈에 전화를 했습니다. 캐피탈에 전화를 해가지고 약 2천만 원, 3천만 원만 그걸 땡겼어요. 땡겨가지고 그 이자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기준 자체는 제가 제일 처음에 이쪽이랑 딜할 때 제가 생각했던 1130원이면 1130원, 35원이면 35원이 기준이 딱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만약에 내가 달러를 매입을 했을 때 이 1110원, 5원 되는 그 30원 이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비교했을 때는 아무리 캐피탈 이걸 생각을 하더라도 2주 뒤에 내가 갚는다 생각하면은 이게 훨씬 이익 거예요. 그래야 제가 그렇게 했죠. 그때 뭐 한 짧은 순간이었지만은 굉장히 좀 막 시급은 했는데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돈으로 따지면은 오히려 더 이익이 됐었죠. 그러면서 지금은 또 달러 계속 40 얼마까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또 제가 왜 이게 가능하냐 그러면은 제가 여기 있으면서 은행을 갔다가 가가지고 이렇게 막 바꾸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조금 하다 보면은 은행에서 이제 서로 이제 잘 알고 신뢰관계가 생기고 그러면은 제 대신 내가지고 제 통장에서 돈 빼고 그 다음에 달러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달러 지금 뭐 해달라고 그러면 다 해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막 다니시면서 이렇게 안 하셔도 은행에 이제 또 그 좀 친구가 생기고 도움 주실 분이 생기고 하면은 멀리 있더라도 그게 또 가능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이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점점 투명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달러라든지 이 환율 관련돼서도 민감하지 않으면은 조그마한 이익 생기는 거에도 마이너스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